이어서 법률방송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사이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고 양측은 서로 공정위 고발에 나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한 법무부는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전 불법 소지가 있다는 과거의 유권 해석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분란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된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법률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명제 속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영리적 활동을 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전제했습니다. 일반 상인이라고 그러면 뭐 광고 내용이나 방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뭐 일반 예를 들어 뭐 기업이라든가 그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데라고 그러면 근데 뭐 우리 지금 판례를 보면 이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상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뭐 사업자 등록하고 다 해도요 단순한 상인 지위가 아닌 거죠. 이게 그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마디로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고 압축했습니다. 외국 또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 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법률 플랫폼의 알선, 주선, 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 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윤리 규정이나 세부 지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유명한 변호사 소개 사이트 벤고시닷컴이나 이런 게 있고 미국도 뭐 아보라고 그래가지고 ABBO인데 변호사 이 등급을 매기고요. 추천 숫자에 따라서 막 그런 걸 하다가 제재를 받았거든요. 여기도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막 변호사 그 소개해주거나 광고해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다 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나 이런 단체하고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합니다. 미국 연방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광고 내용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중개, 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전히 방치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일본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변호사 단체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연방 변호사 협회에서 아예 그 모델 룰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델 규칙을 만들고 독일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광고 내용이 엄격하거든요. 이어 대한변협의 지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 의무에 관련된 회칙을 대한변협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회칙을 위반할 경우의 징계 범위는 가볍게는 견책부터 무겁게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은 물론 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법률 플랫폼들의 운영 형태 또한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변호사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단할 수 있고 변호사와 잠재적 의뢰인 사이에 접점을 넓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들은 맨 위에 이제 프리미엄 변호사 이렇게 올라오고 너무 과하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변협에서는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변호사 광고 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업자다 보니까 최대한 또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의 유형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대한변협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규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각 나라별 변호사 시장 구조도 같이 비교해야 적절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포화 상태에 처해 있어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외에 다른 유사 직역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변호사 시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4만에 육박하고 있는 이렇게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법률 플랫폼의 착지까지 가세된다면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이 명확관양하거든요. 로톡 측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법률 플랫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법률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에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변호사 시장을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이제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